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는 포물선입니다. 그죠?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아도 최대 또는 최소값이 존재해요. 물론 정의역이 주어지면 최대, 최소 둘 다 존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최대 최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x의 정의역,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의역이 범위가 정해진 구간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역의 x의 범위를 말해요. 자, 정의역 x의 범위입니다. 그냥 x의 범위라고 적어주면 돼요. x의 범위,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결국에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꼭지점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꼭지점. 그 다음에 x의 범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양 왼쪽 또는 오른쪽 끝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 같거나 아니면 x의 범위가 주어져요. a부터 b까지.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 fa 또는 b에서의 함수값 fb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돼요. 표준형으로 나타내야지 얘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2차 함수의 핵심 구성 요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가 꼭지점, 두 번째가 대칭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나타내야지만 꼭지점도 구할 수 있고 완전 제곱식 0이 된 x의 값, 즉 1,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대칭축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제곱식 0이 된 x의 값이니까 x 이퀄 1입니다. 자, 이걸 구해야지만, 이 핵심 구성 요소를 미리 구해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최대, 최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뿐만 아니라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대칭축이 이 제한된 영역에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칭축은 x는 1이에요. 자, 여기 x는 1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x는 1. 이게 대칭축이죠. 그러면 꼭지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와 대칭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 하잖아요. 이 꼭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지금은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죠? 그럼 제한된 영역에서 이 1이 포함되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볼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좀 확대를 해서 x의 범위가 여기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즉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f-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자, 이런 여기 0이었나요? 오케이, 0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죠. 0에서의 함수값은 f0.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죠.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최대 최소라는 것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의 최대 최소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f-1, 최소값은 f0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꼭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는 범위를 0부터 3까지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로 한다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0부터 3까지 범위 내에서는 자, 0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죠. 3에서의 함수값 위쪽에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f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 f3이 됐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서의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자, 포물선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축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대칭축, 즉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최대값은 F0이거나 여기 F-2가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F0이죠. 그렇지. F0에서 최대값을 갖거나 아니면 F3에서 갔는데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포물선은 좌우 대칭입니다. 그죠?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값을 갖겠죠. 그죠? 대칭축에서의 거리. 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예요. 멀리 떨어진 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칭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표준형 꼴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일반형, 표준형이란 말은 사실은 교육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꼭 써야 돼요. 일반형, 표준형인데요. 선생님, 그럼 표준형이라는 게 뭐예요? 표준형이라는 것은 그래프, 이 함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드러나도록 표현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표준형이 있어요. 표준형이라는 것은 이 식 안에 핵심 구성 요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가 딱 드러나도록 표현된 거예요. 지금은 꼭지점 대칭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표준형으로 고쳤어. 그러면 제한된 영역에 이 대칭축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만 잘 살피면 돼요. 만약에 제한된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최소값을 갖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죠? X는 P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최소값을 갖고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끝없이 날라가니까. 반면에 A가 음수면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한된 영역이 아니면 X의 범위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대칭축, 즉 꼭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갖습니다. 자, 그래프를 볼까요? A가 양수입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이고요. 우리는 X는 P, 이게 대칭축이 되잖아요. 그죠? X는 P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이것도 꼭 암기를 해놓으세요. 꼭지점의 정의가 우리가 다각형에서의 꼭지점과는 의미가 달라요. 다각형에서의 꼭지점은 두 변의 교점이지만 포물선에서의 꼭지점은 대칭축과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는 최소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는 위로 블록이니까 X는 P에서 즉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친절하게 표준형으로 바꿔놨다고 한다면 대단히 쉬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절대값 안에 0이든 x일까? 자, 그러면 최대 최소만 써보자. 최대값. 자, 아래로 블록인데 x의 범위가 없어. 그럼 최대값은 없다, 없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최소값. x가 2일 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최소값은 f-2, f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f2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안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연습했던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꿔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매번 강조하지만 완전 제곱식을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건 x의 개수입니다. 이 x의 개수를 2, x, 그 다음 2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바꿔보세요. 자,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얘를 표준형, 즉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3인데요? 마이너스 2가 아니야? 플러스 4. 맞아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아래식도 바꿔야 되겠죠. 4 빼기 3이니까 1이 됩니다. 자,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게 최고차의 음수의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최대값. 최대값은 x가 2일 때 f2 값이 되겠죠. 1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은 없음 또는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주로 이차함수의 최대차수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차수를 구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한된 범위는 정의역 x의 범위입니다. x의 범위.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차수를 구해요. 근데 똑같아요. 일단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표준형으로는 무조건 나타내야 돼요. 표준형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칭축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알파, 베타 사이에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표준형으로 구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대칭축이 중요하다 그랬죠. 대칭축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면 꼭지점이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칭축의 x는 p인데 그러면 그래프가 알파보다 베타 사이에 그려지더라도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대값은 알파 또는 베타에서 이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P가 베타보다 크거나 지금은 P가 알파보다 작을 때죠. 자, 그러면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도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베타에서 최대값,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러니까 꼭지점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것도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위해선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자, 위로 블록입니다. x의 값이 이제 음수일 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칭축의 포함 여부예요. x의 범위 안에, x의 영역 안에 p가 있는 경우는 먼저 대칭축으로 이렇게 항상 먼저 그리잖아요. 그죠? 포물선을 그릴 때 대칭축을 항상 먼저 그려줘요. 그래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꼭지점이 포함되더라.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갖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F알파 또는 F베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해요. 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지금은 베타가 P보다 작은 경우를 했는데, 자, 실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을 보세요. 알파에서의 함수값, 베타에서의 함수값에서 최대와 최소값을 갖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자, x의 범위가 주어져요.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나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로 주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꾼다. 이게 핵심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칭축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오케이. 대칭축은 x는 p이므로 이 p의 값이 알파, 베타 사이에 들어가느냐, 오케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사이에 들어가면 최대 또는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가장 작은 값이라기보다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니까 A 값의 부호가 중요하겠죠. 하여튼 꼭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지점에서는 최대 최소를 갖잖아요. 그냥 F 알파, F 베타만 구하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P의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면 FP도 반드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예제 1번에서는 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핵심은 표준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표준형, 일반형을 y는 하고 주어졌는데 얘를 x-2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실제 봤더니 대칭축이, 자, 여기 표준형으로 바꾸면 대칭축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칭축이 x는 2인데 1보다 크나고 4보다 작거나 하는 범위에 포함되죠. 그죠? 따라서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습니다.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자,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계산하는 거야. 양 끝점에서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구하고 2일 때 함수값 구하고 4일 때 함수값 구하면 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은 2죠.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죠. 마이너스 2. 자, 그래프를 꼭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차함수를 공부할 때는 항상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를 그래프로 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핵심은 x는 2, 대칭축, 그리고 꼭지점 2,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잖아요. 아래로 블록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한 점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y 절편을 사용해요. y 절편을 사용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식인데 최고차항이 음수면 일단은 마이너스를 묶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준 다음에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만들어 주니까 자, 여기서 표준형 바꿔주고 그러면 대칭축이 자, 이퀄 0이 되는 게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 주어진 x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 어느 값에서 0 또는 2에서 어느 값에서 최대촌 또는 최소값을 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그지?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대칭축의 오른쪽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도 최대값은 0에서 최소값은 x가 2에서 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그죠? 얘는 자체가 2로 묶어주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칭축을 구하면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땐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을 구워주고요. x는 마이너스 1이고 y값은 0이에요. 꼭지점의 y좌표는 0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플러스이니까 자,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자, 여기 0과 3 사이에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니까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일부러. 원래 이렇게 그리진 않는데요. 자,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3 사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0이고 0부터 3 사이. 자, 3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3.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은 0부터 3까지니까 다시 한번 얘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 2, 3에서의 함수값 계산하면 16 곱하기 32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0. 한번 적어보세요. 최소값 F0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 F3일 때 3을 대입하면 32가 돼요. 자, 다음에 문제 3번을 볼게요. 자, 1부터 4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대칭축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K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까지 세 번째 항까지가 바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y는 빼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오케이. x 이퀄 3이죠. 자, 대칭축이 x 이퀄 3인데 x의 영역에 포함되죠.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같습니다. 최소값은 F3이 되겠고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한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면서 K값은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에서 최대값을 가는지 4에서 최대값을 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대칭축을 구했잖아요. 대칭축의 x는 3입니다. 3에서 멀리 떨어진 x의 값 1이죠. 1.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f1이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k값을 구했으니까 k값에다 6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 빼기 6 플러스 6이 돼서 최대값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알지오매스를 이용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차 함수 정도면 알지오매스를 활용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알지오매스와 지오지브라 책의 저자잖아요.
지오지브라를 배워두는 게 좋아요. 알지오맥스보다는 지오지브라가 훨씬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모든 함수를 다 그려줘요. 3차,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함수까지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알지오맥스보다는 지오지브라를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이제 실생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활용 문제는 문장이 길어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 조건의 밑줄만 치면 돼요. 조건의 밑줄만 치면 일반 문제가 돼버립니다. 지면에서 똑바로 쏘아 올린 물체가 x초 후에 도달하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라고 했죠. 그죠? y 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y가 2차식을 주어진 거예요. 자, 2차식을 잘 관찰해 보세요. x초죠. 그죠? x초 후에 높이라고 그랬잖아. x에다 0을 대입하면 y 값이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0초일 때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지면에서 쐈다는 얘기야. 요 함수식도, 함수의 의미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쏘아 올린 후 2초 이상 8초 이하. 그래서 물체의 높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자, 우리는 그냥 함수식만 보면 돼요. y는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0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칭 축이에요. 절대값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x의 값은 6이네요. 그래서 대칭 축이 x 이퀄 6이네요. 그러면 2초, 6, 8초 사이에 들어가죠. 포함되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는 것은 바로 꼭지점에서다. x 이퀄 6일 때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최대값은 18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은 6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것이 2잖아요. 그죠? 6에서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값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F2 값. 자, F2 값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라 하더라도 조건에만 밑줄을 그으면 그 조건만 밑줄 그은 조건만 보면 되니까 일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 4번을 볼까요? 문제 4번. 축구공 판매 가격 X 만원, 판매 수익 Y 만원 사이에는 이렇게 Y는 2차 함수 관계가 있다 합니다. 성립한다고 할 때 판매 가격을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정할 때 판매 수익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러니까 Y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에 표준형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표준형으로 고쳐보세요. 마이너스 40으로 묶어주면, 자,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겠고, 640을 40으로 나누면 16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x 쓰고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8의 제곱이 필요한데, 다시 빼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 항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이 값은, 자, y는 하고, 마이너스 40, x 마이너스 8의 제곱하고 플러스 40 곱하기 64가 되겠네요. 너무 크다.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해 줄게, 계산기로다가. 40 곱하기 64. 2560입니다. 2560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런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대칭축이, 자, 대칭축이 x는 8이에요. 오, 포함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x는 8에서 적어볼까요? 최대값 대칭축 x는 8, f8 이걸 계산하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8에서의 거리,
5까지의 거리는 3이고 10까지의 거리는 2니까 F5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최대값은 이미 알죠? 2560이죠. 60만 원이 되겠네, 그지? 2560만 원. 그 다음에 x에다 5를 대입한 다음에 계산해 보면 이것도 결과만 써줄게요. 2200만 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xm, 둘레의 길이가 4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넓이인데요. 우리 넓이의 정의 꼭 기억해 두세요. 넓이의 정의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넓이의 정의 자체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인데요. 자, 일단 넓이를 계산해 보세요. 한번. 일단 이런 문제는 직사각형을 간단하게 그리고요. 세로의 길이를 뭐 a로 한번 놔볼까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2x 더하기 2a가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a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을 꽃밭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y를 꽃밭의 넓이라고 우리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꽃밭의 넓이를 뭐 equal y라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a라 하면 이게 서술형일 때는 꼭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 정의를 했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둘레가 40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2x 더하기 2a는 4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걸 2항에서 2로 나눠주면 a 값은 20-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길이를 넣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길이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x의 값도 양수여야 되고요. 당연히 세로 20-x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x의 범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x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그러니까 길이를 미지수로 나타낼 때는 범위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넓이를 y라고 하면 y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x 곱하기 20-x가 되겠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0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표 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수로 묶고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주고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100이 됩니다. 자, 10이 0보다 크고 20보다 작죠.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 x는 10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x가 10일 때 f10 이퀄 100이 됩니다.